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2015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됐네요. 정말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리다가 이 달력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간은 정말 속절없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품격을 잃은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 고함 때문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면은 제2장면으로 국면이 바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다시 이 법은 국회에서 제2에 붙여지게 됐고 오는 6일 그 결과가 결론을 매듭짓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떨까요? 야당은 때로 참석할 것이고 여당은 때로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결에 참여해서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이 이 새누리당 정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플랜 A는 이미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리를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고 적어도 6월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경질에 물러났다가 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인생 물 건너가지 않을까 유승민 대표 조바심도 났을 겁니다. 어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정치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순간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 나를 죽인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승민은 유승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닥쳤던 개신세가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메르스로 떠났던 대구 경북 민심에 불과하고 결국 목표로 삼았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지도 못했으니까요. 친박은 현재 플랜 B를 찾아 헤매고 있는 형국이지요. 위계에 의한 통치,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도 잘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더 아래로 끊임없는 하방으로 민생을 살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인지 정치인지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결혼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운동화끈을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박근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재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3선의 중진 정두원 의원을 모시고 유승민 사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총대선 전략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의 팥수다. 오늘은 국회로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오늘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은 퀴어 문화 축제 현장에 나타난 리퍼트 대사 이야기 그리고 북춤 그리고 또 유승민의 인권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여당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 친박 의원들의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과 비박 의원들의 사퇴 불가 주장이 맞서서 새누리당이 내홍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친박과 비박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지 저와 함께 새누리당 대표실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대표실 앞에 왔는데요.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항상 참석자들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분란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김 대표는 어제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항구령을 내리기도 했죠. 김 대표는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다. 애당심을 갖고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삼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어차피 비공개로 회의를 해도 참석자들이 회의실 밖으로 나와서 발언을 할 텐데 굳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대표실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의원들이 걸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은 복도 한쪽에 일렬로 앉아서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속속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재호 의원이 나란히 대표실로 들어갔고요. 정병국 의원과 김태호 최고위원도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사퇴를 고민해 보겠다는 유 원내대표가 걸어오고 있는데요. 거취 문제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민 결론 나오셨나요? 고민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유 원내대표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대표실로 들어갔는데요. 비공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9시에 시작된 회의가 1시간 10여 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비박계 중진 이재호 의원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풀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비공개를 받아들인 거니까 대변인이 아마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수님 거취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내 할 이야기는.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뭐 딴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10시부터 대통령 회의가 있어서 나왔는데 내가 한 말도 아마 대변인은 그대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짧게만 해주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 난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은 대변인 하겠죠. 그 대변인 들어보세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얘기는 어떤 것인가요? 중점적인 이야기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는 불가하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예. 오늘 친박 최고위원들은 중진의원들은 참석 안 하셨는데요. 그것도 참석했던 분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김태호 의원하고 이재 의원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분들은 계속 유승민 대표 사퇴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지금 여당 간에 청와대와 당이 이렇게 갈등하고 정쟁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여권 지지하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여권의 비판적인 국민들은 당의 모습을 한심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 여당발 정전 중단하고 국정 현안에 몰두할 때다. 여당발 전쟁은 다음에 할 때도 있을 테니까 지금 메르스 다음 문제라든지 또 뭐 추가 경정 예산 문제라든지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국정 현안에 지금 전념할 때지 여당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싸우고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 유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 아니요, 않는 퇴진이 명예로운 게 어디 있어요? 퇴진이 자리를 내놓는 건 이런 명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네. 아이고, 예. 의원님 그 친박계 유승민 사퇴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내가 지금 남 말하는 거하고 시비 걸고 싸울 군번이 아니잖아요. 응? 그래. 그래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 간단하게라든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논어에 보면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하는 말이 이번 기회에도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치인은 서로 다른 견해가 모여서 하나의 최선의 견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게 정당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거지, 자기와 같은 생각만 존재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은 나가라 그러면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건 사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정당의 길을 가야지 이게 사당화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당을 사당화로 끌고 가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피차가 자제하고 국정 현안에 몰두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까 누구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말은 그만두자. 국정 현안을 끝내놓고 얼마든지 또 그런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다. 국민들도 지금은 여당의 지도부와 청와대가 갈려서 또 여당 내부가 갈려서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호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기와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사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정당이다. 민주정당의 길을 가야지 사당화의 길을 가면 안 된다며 친박계를 겨냥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당을 사당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은 불참했는데요. 대신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온 김태호 최고위원과 이인재 최고위원의 입장을 두 최고위원이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퇴 이유는 지금의 당청 간의 충돌, 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사퇴 이유다. 지금 어쨌든 경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가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눈덩이처럼 더 문제만 키울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결단뿐이다. 2011년도 12월 달에 홍준표 당대표 체제 때 5개월 만에 사퇴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승만 대표는 뭐라던가요? 오늘도 추가로 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없었어요. 답변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들 저번에 모여서 얘기하셨을 때는 사퇴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 있었잖아요. 기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분은 특별하게 본인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7월 6일이 데드라인이다, 명예롭게 물러나는 그런 기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 없어요. 대변인
대변인이 그대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짧게라도 아니 대변인이 그대로 다 브리핑할 거예요. 우린 대변인 통해서만 하기로 했다고. 한 말씀 좀 하시는 아니. 네, 김태호 최고위원과 이인재 최고위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유원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것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사실상 찍어내기 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취 문제를 고심 중이라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회의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온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이 그거는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낫겠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그냥 잘 들었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한 거는 대표님과 상의하고 비공개로 전환한 거는 오늘 회의 직전에 하였습니다. 오늘 그 국회 운영이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청와대 업무보고가 원래 예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야 간에 아직 합의 안 됐습니다. 그게 아마 청와대 결산 관련 아마 운영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야 수석 간에 협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 야당은 내일 개최하는 거가 입장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면 예, 여야 수석 간에 예, 그 결산 관련 어차피 다른 상임위들도 다 결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날짜 한번 잡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추경 관련해서 방금 보고 방금 받으셨는데 예. 전에 세출 리스트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대략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좀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요구하셨던 거?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리스트 자체가 메르스하고 가뭄 여기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있고 또 서민 생활에 유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장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배신, 심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며 유승민 몰아내기를 사실상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지시를 받들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친박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팟짱을 통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